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뉴 웨이브, 양자 시대는 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리고 구글 샌드박스 AQ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던 지금 양자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 뉴스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자 기술을 위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첫 번째는 NQIAC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양자 분야에서 선도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이 자문들이 있는 위원회를 말을 하는데 이 위원회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NQIAB 이게 원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양자 이사회인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백악관 예하에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이 위원회의 멤버들은 에너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임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미국 대통령 백악관 예하 직속으로 옮겨갔다. 즉 미국이 양자 분야에 대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시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영어로는 Executive Order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서면 지시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지시가 아니고요. 꽤 강력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적국 출신의 국민들을 억류하기도 했고요. 금을 비축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 등 엄청나게 강력한 명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 그리고 트럼프 때 또 헬스케어, 총기, 등등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렇게 진행시키는데 사용이 됐던 명령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양자 부분에 두 가지나 나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2018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통과가 됐는데 미국이 양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나왔던 법안인데요. 여기에서 설립이 되었고 산업계, 학계, 정부의 양자 정보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과학기술의 트렌드와 발전을 평가하고 NQI의 관리에 이행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NQI가 하는 액티비티들이 미국이 이제 QIST 이런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 있어서 주도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고 변경할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준에 대한 기회 제한, NQI에 의한 국가안보 및 경제적인 부분이 잘 다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양자정보과학 쪽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8월에 초기 멤버들로 구성이 되었고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이 안에는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이신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도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멤버가 한 25명이 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도 멤버로 활동 중이다. 자, 두 번째 행정명령이 뭐였냐? 취약한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양자 컴퓨팅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국가안보 각서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암호화 시스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노출이 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을 다루기 위한 미 정부의 계획을 담았다. 즉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미국에게 위험이 될 거다라는 걸 미국이 인증한 셈이죠. 그래서 연방 기관들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양자 정보 과학의 과학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접근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NIST 이제 미국의 표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표준기술연구소가 암호화 포스트 양자 암호화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화 체계를 설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방기관들이 먼저 암호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양자 내성을 갖도록, 그리고 연방기관들이 미국인들의 지적자산, 연구개발, 기타 민감한 기술들이 적들에게 획득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라. 즉 이것도 암호화 시스템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이제 마주하게 될 양자적인 위협을 교육하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니 이게 그냥 발전되도록 냅둬버리고 우리의 양자 내성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연방기관들이 나서서 양자 내성을 가진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 중요성을 산업계와 학계에도 알려라 라고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 다음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좀 더 산업계로 넘어와서 샌드박스 AQ,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구글 알파벳에서 스핀오프한 AI 기술과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사스 기술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호스팅을 해놓고 사용자들은 뭐 프로그램이나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인데 언스트앤영 컨설팅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AQ는 실용적인 AI 기술 그리고 양자 기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언스틴영의 뭐 컨설팅을 많이 했으니까 프로세스 개선에도 뛰어날 거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데에 도움이 되냐 양자 내성 암호 플랫폼 이 부분 아까 미 정부에서도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와 산업계에서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소프트웨어 이건 양자 기술이 들어갈 거고 재료과학 개발 이거는 신자재 개발 그리고 기타 고성능 컴퓨팅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AQ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협력을 한다면 각자의 전문성을 잘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복잡한 기업 차원의 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스틴영이 두 번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통신과 토시바와 함께 QKD 이게 이제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인데 양자 키 분배라는 암호화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양자 내성을 갖춘 양자 암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런던에서 상업적으로 테스팅해보는 파트너십 이후에 두 번째 파트너십이다. 즉 언스트앤영 이쪽이 이제 양자 기술 쪽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언스트앤영은 최근에 이제 5월 말에 열릴 아이온큐 주주총회에서도 아이온큐의 독립회계법인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 양자 기업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이자 지시를 나타낸다. 즉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대표하는 지시이자 의지죠. 그래서 NQIAC 국가양자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를 장관 수준에서 백악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를 했고 이제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이미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연방기관부터 시작해서 양자 내성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공기업들이나 이제 국가기관들이 먼저 무슨 표준을 설립을 하면은 타 기업들이나 학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결국엔 이걸 따라가게 될 것이고 이제 산업계와 학계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양자 위협에 대한 교육을 하면은 양자 컴퓨팅 시장뿐만 아니라 이 양자 암호화 시장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두 가지 이 소식들은 미국은 양자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고 있고요. 행정명령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구글 산하의 샌드박스 AQ가 양자 기술을 활용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양자 시대는 온다. 다만 언제 오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빠르면 5년 안에 이제 협소한 양자 우위가 달성이 될 거고 이제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완전한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기업을 둘러보다가 이제 아이온큐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 지수가 지금 코로나 때가 한 31%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벌써 연초부터 해서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즉 코로나 그때 폭락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성장주 기술주인 아이온큐가 뭐 주가를 잘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자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현금이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아직 아이온큐의 뭐 기술적인 가치가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스콜피온 공매도 같은 경우는 나쁜 말을 써주도록 사주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온큐를 시기 질투하는 적대 세력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쓴 리포트이고 스콜피온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기관이죠.
그러면 뭐 안 좋은 점만 모아놨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거짓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과장한 것, 일시적인데 영구적인 문제처럼 표현한 것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아이언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저의 생각과 회사에서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아이언큐가 진짜로 기술력이 없다, 뭐 진짜로 사기 기업이다 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7일 오전 5시 반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라이브를 키거나 이제 녹화를 할 텐데 그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어차피 계속 가져갈 계획인데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서 뭐 손실도 줄이시고 앞으로 성투하시는 기반을 잘 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